서울의 가장 호화로운 거리, 그곳에 있는 순양그룹의 건물, 자동차와 전자를 필두로 여러가지 사업을 하고 있는 대한민국 최고의 기업으로 꼽히는 순양입니다. 시골에서 태어나 지방대를 나온 현우가 순양에 들어갔을 때 아버지는 친척들을 불러 조촐하게 잔치를 벌였습니다. 그곳에서 현우가 맡은 일은 청소부 역할이었죠.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고 정진했고 순양의 로열 패밀리 중 현우를 모르는 사람은 없게 되었습니다. 모든 일을 처리할 때 현우를 찾게 되었죠. 입사 후 13년, 순양의 모든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심지어는 7억 달러에 육박하는 비자금을 현우의 통장에 넣을 정도로요. 비자금을 현우의 통장에 숨겨놓겠다고 하는데 자신의 마누라는 못 믿어도 현우는 믿을 수 있다고 합니다. 공항에 도착한 현우를 마중 나온 한 무리의 남자들. 현우는 그들이 비서실의 사람들이라는 걸 눈치채는데 그들은 이내 현우를 붙잡고 어디론가 향합니다. 심지어는 총구를 들이밀고 협박을 하네요. 현우의 머릿속은 불안한 생각이 찾아오고 현우가 탄 자동차는 인적이 드문 곳을 향하는데요. 현우는 회장에게 전화를 걸어달라고 하는데 이렇게 허무하게 개죽음 당하기 싫었던 것이죠. 하지만 이미 현우를 쳐내는 것은 기정사실화였고 그렇게 어쩔 수 없이 그들에게 끌려가게 됩니다. 대신 가족에게는 포상금을 주겠다고 하는 이들. 당연하게도 현우를 안심시키려는 거짓말이었죠. 현우를 태운 자동차가 목적지에 도착하고 비서실 직원들이 현우를 향해 총구를 들이미는데 커다란 총소리와 함께 의식이 끊어지는 현우. 깜짝 놀라며 꿈에서 깨는 듯이 눈을 뜨는데 한 자동차의 뒷자리에서 눈을 뜨는 현우입니다. 그런 그를 도준이라고 부르는 어머니. 도준의 어머니인 스타반열에 오른 여배우는 팬이었던 아버지의 구애를 받아들여 스크린에서 모습을 감추었습니다. 현우는 자신의 죽음으로부터 30년 전 순양가의 막내 아들 진도준으로 환생한 것이었습니다. 집안의 반대를 무릅쓰고 아내와 결혼한 아버지. 그 뒤 이들은 순양 일가에서 철저히 배제되었습니다. 다른 형제들은 순양의 지분을 위해 개처럼 싸워댔었죠. 이들이 차를 몰고 간 곳은 바로 순양의 본가. 오늘은 바로 진양철 회장의 생일날이었는데요. 그곳으로 걸어 들어오는 도준의 가족. 사람들은 도준의 가족을 보고는 수군댑니다. 도준의 가족은 사람들을 지나 건물의 안으로 들어가고 그곳에는 순양일가의 사람들이 모여 있었는데요. 도준의 가족이 늦었다면서 성을 내는 한 사람. 도준은 전생의 기억을 되짚어 누군지 기억을 해내는데 그때의 모습을 기억하고는 피식 웃고 맙니다. 그 모습을 보고는 지금 웃었냐고 묻고 가족들이 모여있는데 소리치는 여자에게 타박을 하는데 그때 누군가가 큰 소리로 호통을 치고 목소리의 주인공은 순양의 회장 진양철이었습니다. 도준은 진양철의 엄청난 기에 놀리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이내 도준을 향해 빙긋 웃어주는데요. 진양철은 도준에게 줄 것이 있다고 하는데요. 도준은 자신에게 친절한 진양철에게 의문을 가집니다. 한편 진양철의 생일 파티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도준은 술을 나르는 어머니를 보게 되는데 집안에서 인정받지 못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심지어 시누이들이 대놓고 시중을 시키는데 주변에 일하는 사람이 10명이 넘는데도 어머니를 시키는 것이었죠. 도준은 훗날을 위해 참자고 생각합니다. 진양철은 도준을 위해 선물을 준비했다고 하는데 그가 준비한 선물은 바로 장난감 말이었죠. 도준은 그저 자신에게 잘해주는 이유를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시험해볼 겸 자신은 진짜 말이 좋다고 하는데 배나 자동차도 장난감이 아닌 진짜가 좋다고 합니다. 그러자 진양철은 진짜가 무슨 뜻인지 아냐고 묻고 도준은 할아버지가 만드는 것이라고 대답합니다. 그 말을 듣고는 도준의 생각을 시험해보는 진양철. 1년 동안 전과목 술을 맞으면 진짜 말을 사주겠다고 합니다. 전생의 기억을 가지고 있는 도준에게는 쉬운 일이었죠. 도준은 처음부터 하나씩 바꿔가리라 마음먹습니다. 그때 도준을 부르는 누군가. 할아버지가 놀이방에서 놀으라고 했다는 남자인데 그의 얼굴을 본 도준은 소스라치게 놀라고 맙니다. 바로 자신에게 비자금을 맡기고 처리한 남자였기 때문이죠. 자신을 죽이라고 명령했던 진영준이었습니다. 도준은 흥분하지 않고 상황을 살피려고 합니다. 놀이방에 들어가자 자신의 장난감을 향해 달려가는 진강준. 자신의 장난감 말을 빼앗아 타기 시작하는데 그 모습이 아니껍게 보이는 도준이었죠. 옆에선 자신의 형이 자신을 말리려 했지만 그냥 보고만 있을 도준이 아니었습니다.
도준은 진강준에게 자신의 장난감이라고 말하는데 말을 듣지도 않자 장난감을 발로 차버립니다. 진강준은 넘어진 장난감 말에 다리가 깔려버리고 말이죠. 도준은 두 번 다시 자신의 것에 손대지 말라고 합니다. 강준이 울자 강준의 어머니가 달려오고 이 모습을 보고는 도준의 어머니도 놀라는데 그런 어머니에게 윙크를 해주는 도준입니다. 하지만 강준의 어머니는 도준의 뺨을 치기 시작하는데 그런 도준을 품에 안아 보호해주는 어머니. 평소와는 다른 강단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때 누군가가 놀이방에 도착해 호통을 치는데요. 바로 진양철이 소란을 듣고 온 것이었죠. 진양철은 도준이만 남고 전부 나가라고 합니다. 네가 한 짓이냐고 묻는 진양철. 형에게 어찌 이런 위험한 짓을 했냐고 묻는데 자신의 것을 빼앗기느니 아무도 가지지 못하게 부수려 보였다고 합니다. 대답을 듣고는 흐뭇한 표정으로 씩 웃는 진양철. 하지만 형을 다치게 한 벌은 받아야 한다고 하는데 그 말을 하고는 자신을 따라오라고 합니다. 진양철을 따라 도착한 곳은 바로 진양철의 서재. 그리고 그곳에는 진영기의 장남인 진영준 또한 앉아 있었죠. 순양일가는 긴급회의를 하고 있는 듯한데요. 당시 국내 정세는 혼란 그 자체였습니다. 민주화 항쟁으로 인해 정권이 흔들리고 있었죠. 기업인으로서 다음 대권이 누군지가 중요한 상황이었습니다. 문제는 그 누구도 섣불리 예측을 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진양철은 부회장에게 누구에게 줄을 설지를 물어보는데 두 사람은 신중하게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결국 현 정권에 힘을 보태기로 말을 꺼내는데 도준은 3일 뒤면 항복선언이 나오는 것을 알고 있었죠. 진양철은 이야기를 듣고는 전부 나가보라고 합니다. 그리고 무릎 꿇은 도준을 일으켜 세우는데 뜬금없이 도준에게 장하다고 하는 진양철. 무릎 꿇은 게 아팠을 텐데 아무 말 없이 있었던 게 배견했던 것이죠. 그리고는 도준에게 어찌 일이 달라졌냐고 묻는데 도준은 부모님 변명을 하게 됩니다. 부모님이 당하는 모습을 보고는 못 참겠다고 말이죠. 그런 도준을 꼭 안아주는 진양철 회장의 모습. 그때를 놓치지 않고 도준은 셋 다 친구로 만들으라고 하는데 미래를 아는 도준이 슬쩍 귀띔을 해준 것이었죠. 그 말을 듣고 무언가 깨달은 진양철입니다. 도준은 자신의 계획대로 되어가고 있음을 깨닫죠. 도준의 말대로 새 후보 전부를 밀어주는 진양철. 거기에 현 정권까지 뇌물을 먹여버립니다. 한편 진양철에게 불려온 진영준. 영준에게도 문제의 답을 물어보는데요. 진양철의 기에 눌려 안절부절 못하는 모습. 당당하게 자기 의견을 말하던 도준과는 사뭇 다른 모습입니다. 영준에게 실망한 진양철은 나가보라고 하죠. 하필 도준이 막내인 게 한스러운 진양철이네요. 그렇게 일과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도준 일가. 앞으로의 진양철이 도준의 공부를 신경 쓰겠다는데 미래에서 온 자신에게는 딱히 필요가 없는 제안. 하지만 진양철의 지시기에 따르기로 하는 도준입니다. 시간이 흐르고 6.29 선언을 수용하겠다는 대통령의 발표. 새로운 대권 레이스가 시작될 것입니다. 도준의 집으로 들어오는 차 한 대. 도준이 차에서 내려 집으로 들어가는데요. 집에 진양철이 와 있다고 하는 말을 듣게 됩니다. 이미 안에서는 진양철의 호통 소리가 들려오네요. 도준의 어머니는 그룹의 지분을 바란 적이 없다는데 진양철은 도준 일가를 다시 가족으로 받아들이려고 한 것이죠. 하지만 도준의 부모님은 도준이가 그저 하고 싶은 걸 하길 바랬습니다. 그 말을 듣고는 화가 잔뜩 난 진양철. 그때 도준이 집으로 들어와 진양철을 부르는데 화를 내던 진양철은 도준을 보자 안아주기 시작합니다. 도준은 분위기를 풀기 위해 화를 냈냐고 물어보고 덕분에 험악했던 분위기가 조금 풀렸는데요. 도준은 어머니의 말씀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걸 할 거라는데 그 말을 듣고는 입이 삐죽 튀어나오는 진양철. 도준은 진양철처럼 큰 회사의 사장님이 되고 싶다고 합니다. 그 말을 듣고 기뻐서 크게 웃는 진양철. 그리고는 도준의 가족을 순양가로 받아들인 듯합니다. 진양철은 도준과 대화를 나누려 하고 저번에 이야기했던 대권주자들 이야기를 꺼내는데 상황이 조금 묘하게 흘러가고 있다고 하는데 도준은 다시 한번 진양철에게 묘수를 알려주고 그 말을 듣고는 다시 한번 머리가 띵해지는 진양철. 미래를 알고 있는 도준에게는 쉬운 선택이었죠. 하지만 순양 사람들은 누구도 도준과 같은 의견을 내지 않았습니다. 진양철은 이번에도 도준에게 도움을 얻었습니다. 어디론가 향하는 자동차에 탄 도준. 부모님에게 자신은 서해안 당진으로 가겠다고 하는데
유일하게 북쪽으로 접한 해안을 보고 싶다는 이유였죠. 사실은 전생에 자신이 살던 동네를 찾아간 것입니다. 자신의 부모님을 보게 되면 어쩌지라고 생각하는데 가게 안에 보이는 전생의 자신의 부모님의 모습, 그 모습을 보고는 울컥하는 도준인데 울고 있는 도준에게 와서 말을 건네는 두 사람. 자신의 집에는 현우라는 아이는 없다고 합니다. 자신의 전생의 존재가 먼지처럼 사라졌던 것이죠. 한편 시간이 흘러 다음 대통령이 당선이 되고 도준의 말이 맞음을 다시 한번 보게 되는 진양철. 도준의 의견이 순양에게 큰 이득을 주었습니다. 도준 역시 대통령 당선을 뉴스로 보게 되지만 자신이 알던 내용이 변할 수 있다는 것을 인지하는데 미래가 바뀌어버리면 자신의 무기가 무의미하다는 것이었죠. 20살이 되기 전 순양을 집어삼킬 미천을 마련하려고 합니다. 10년 뒤면 진양철이 병원 신세를 지게 되기 때문이었죠. 그 전까지 최대한 많은 양의 지분을 먹으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20살이 되던 해 자신은 죽기 때문이었습니다. 미래를 바꾸기 위해 진양철을 더 오래 살게 하는 것도 생각하는데 그런 마음을 먹고 약속 장소로 향하는 도준. 도준이 향한 곳은 바로 순양 호텔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자신을 맞이하는 건 바로 진양철. 진양철은 도준과 단둘만의 시간을 가지고 싶었던 것인데 도준이에게 원하는 것을 사주겠다고 하는 진양철. 도준은 자기 성적을 알았냐고 되묻고 전 과목 수를 받으라는 약속은 잊은 지 오래였죠. 도준은 전 과목 100점을 받았다고 자랑을 하는데요. 그 말을 듣고는 크게 웃으면서 좋아하는 진양철이죠. 도준은 약속 때문이 아니라면 왜 선물을 주냐고 묻자 도준 덕에 회사가 큰 이득을 봤다고 말해주는 진양철. 도준은 자신과 약속한 것보다 더 큰 것을 해달라고 합니다. 진양철은 매일 말을 탈 수 있게 목장을 사줄까 하는데 그 말을 듣고는 좋다고 와락 안기는 도준. 하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 이제부터였죠. 진양철이 주려고 하는 목장은 서울 북쪽 원당의 목장. 하지만 도준이 원하는 곳은 그곳이 아니었죠. 도준은 강남에서 너무 멀다면서 싫다는데 목장을 아예 새로 만드는 건 어떠냐고 묻는데요. 그 말을 듣고는 재밌다는 듯 크게 웃는 진양철. 순양의 48개 계열사 중 19개는 자신이 직접 만들었다는데 처음에는 무조건 직접 만들어야 한다는 진양철. 목장을 만들겠다는 생각이 마음에 들었던 것이죠. 진양철은 비서에게 서울과 경기도의 지도를 가져오라고 하고 도준의 눈앞에 지도를 크게 펼치는데요. 도준에게 원하는 장소를 직접 동그라미 치라고 합니다. 진양철은 도준의 보는 눈을 시험해보고 싶었던 것이죠. 하지만 미래를 알고 있던 도준은 거침없이 동그라미를 치고 진양철은 그 장소의 땅을 알아보라고 지시합니다. 그곳은 남단 녹지로 개발 제한 구역으로 묶여 있다는데요. 교통 인프라가 부실해 비곤층이 많이 산다고 합니다. 진양철은 매입할 수 있는 땅을 5만 평으로 알아보라고 하네요. 그러면서 도준에게 자신이라면 이 땅을 선택하지 않았을 거라는데 이 땅이 금싸라기로 변하려면 시간이 오래 걸릴 것이라는 것. 하지만 도준이라면 시간이 널널하기에 저금이라고 생각하라네요. 미래를 아는 도준은 그 땅을 쥐고 있을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 땅은 2년 뒤 분당 신도시가 되는 땅이었기 때문이죠. 그렇게 분당의 노른자위 5만 평을 가지게 된 도준입니다. 한편 며칠 뒤 진양철을 찾아온 진서윤과 최창기. 대선을 도와달라는 말에 차가운 반응인 진양철인데 자신의 남편을 푸대접하는 진양철에게 반항하는 진서윤. 하지만 그 자리를 만든 건 역시 진양철이었죠. 진양철은 최창기를 그 자리에서 부르고는 헛된 욕심을 부리지 말라고 경고합니다. 그렇게 원하는 것도 얻지 못하고 떠나는 두 사람. 진양철은 서류 하나를 들고 도준에게 오는데 도준이 원했던 분당의 땅 8만 평의 서류였습니다. 은상아파트 200채를 넘게 살 수 있는 거금이었죠. 고맙다면서 할아버지에게 애교를 떠는 도준. 160억의 대가치고는 너무나도 쉬운 것이었죠. 한편 1988년 직선제로 뽑은 대통령이 취임하게 되고 사람들이 서울로 몰려들어 집값이 폭등하는데 결국 분당 신도시 프로젝트가 시작되게 됩니다. 뉴스를 보고는 기가 막히다고 생각하는 진양철. 도준은 분당의 땅으로 거금 140억을 손에 쥐게 되었죠. 그런 도준을 부르는 도준의 부모님. 부모님에게는 일단 저축을 하겠다고 말하는데 사고 싶은 게 없냐고 묻는 부모님. 두 분은 이 돈으로 뭘 하고 싶냐는 말에 도준의 아버지는 벌떡 일어나고 무언가 착잡한 마음에 밖으로 나가는데요. 두 사람은 도준을 진심으로 생각하는 부모님이네요. 한편 순양그룹의 건물. 도준이 140억을 벌었다는 말을 들은 진영기.
영주는 그저 도준이 부럽다는 철없는 소리를 하는데, 하지만 진영기는 도준을 특별히 봐주는 진양철에 경계하고 진양철이 도준을 끔찍히 생각하는 것을 눈치챕니다. 그리고 앞으로 도준 일가를 눈여겨보려고 하네요. 한편 도준의 아버지는 자신의 친구를 도준에게 소개시켜주고 그는 바로 파워쉐어즈의 대표 오세현이었습니다. 도준은 그에게 자신의 돈을 불려줄 수 있냐고 하는데 오세현은 도준은 자신의 고객이 될 수 없다고 합니다. 하지만 도준은 자신에게 140억이 있다고 하죠. 그 말을 듣고는 소스라치게 놀라는 오세현. 도준은 오세현에게 봐달라면서 노트를 건네고 그것은 도준이 작성한 투자 계획서였는데요. 오세현은 이런 내용을 어떻게 알았냐고 도준에게 묻는데 도준은 진양철 회장에게서 들었다고 합니다. 대화를 끝마치고 밖으로 나오는 오세현. 도준이는 절대 평범한 아이가 아니라고 합니다. 결국 오세현은 미국의 도준을 위한 투자회사를 만들기로 합니다. 한편 이러한 내용을 실장에게 들은 진양철. 이학재 실장에게 오세현을 만나보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투자를 생각한 도준을 흐뭇하게 생각하네요. 한편 도준 오세현과 회사를 보기 위해 뉴욕에 오고 두 사람은 회사의 사무실로 들어가는데 그곳에 있는 많은 직원들과 인사를 나눕니다. 도준은 만나자마자 회사 하나를 조사해달라고 하네요. 마틴벨이라는 자신들이 처음으로 투자할 회사라고 합니다. 그렇게 며칠 뒤 마틴벨과 미팅을 가지게 된 도준. 그곳에서 미래의 거물이 될 마틴을 만나게 되는데 투자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는 오세현. 하지만 마틴은 더 이상의 투자를 받을 생각이 없다는데요. 도준은 그런 마틴의 마음을 움직이려고 하고 자신은 마틴 컴퓨터의 대주주가 되고 싶다고 합니다. 그러자 마틴은 자신의 옛 이야기를 어디서 들었냐고 하고 도준은 자신에게 정보력이 있다면서 상장에 나오는 주식을 쓸어 담겠다네요. 오세현은 그 말을 듣고는 잠시만 기다리라며 말도 안 되는 제안을 한 도준에게 당황해하는데 이미 도준에게 넘어간 마틴은 세부적인 이야기를 하자고 하네요. 한국으로 돌아온 도준은 생각에 빠지는데 자신이 알고 있는 것은 단지 신문에 난 기사 쪼가리. 하지만 무조건 성공하는 투자처는 바로 할리우드였죠. 절대 실패하지 않는 마이다스의 손이 되려고 합니다. 며칠 뒤 오세현에게서 할리우드 투자처를 받는 도준. 한 영화의 리스트를 보고는 깜짝 놀라는데 오세현은 이 영화에 투자를 하고 싶지 않아 보이지만 도준은 무조건 이 영화에 빠르게 투자해야 한다고 합니다. 자신의 신념과 반대되는 투자에 오세현은 화가 나고 그런 오세현에게 자신의 돈으로 하는 거니 투자해달라고 하는 도준. 화난 오세현은 알겠다면서 집을 나섭니다. 한편 미크로스 소프트가 PC 시장을 잠식해 나갔고 마틴 컴퓨터의 주가 역시 천정부지로 치솟았습니다. 덕분에 잔뜩 화나있던 오세현의 얼굴도 언제 그랬냐는 듯 한박 웃음을 짓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투자했던 영화 역시 대박이 터지게 됩니다. 한편 신문을 살펴보는 도준. 모든 신문이 아진자동차를 공격하고 있었는데요. 자신이 알고 있던 과거를 돌이켜보는 도준. 설마 자신 때문에 미래가 바뀐 건가 하고 의심하는데 그 시각 진양철의 서재. 순양은 아진자동차를 먹을 생각을 하고 있는데 성공한다면 자동차 지분을 진영기에게 전부 주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진양철을 찾아온 도준. 아진자동차에 대한 것을 물어보는데요. 사실 이 모든 것은 진양철이 전부 안배한 일이었죠. 하지만 자신이 알고 있는 과거는 대현자동차가 인수했었죠. 시간이 흐르고 서재에 몰래 들어오는 도준. 진양철의 계획을 알기 위해 몰래 들어온 것입니다. 서류에는 독점을 방지하기 위한 정부의 계획서가 있었는데요. 그때 몰래 계획서를 훔쳐보는 도준의 뒤로 온 진양철. 도준은 궁금해서 몰래 봤다고 얘기하는데 진양철의 성향을 알고 있기에 가능한 대답이었죠. 도준은 상황을 타개할 새로운 방법을 찾기로 합니다. 오세현에게 협업을 제안하는 도준. 하지만 오세현은 그럴 생각이 없어 보이는데요. 도준은 오세현과의 협업이 꼭 필요했던 상황이었죠. 결국 거절할 수 없는 제안을 만들어내는 도준입니다. 한편 진영기는 자신의 자식들을 부르고 점점 세력이 커지는 도준을 경계하는데요. 아진자동차를 인수하지 못한 자신이 원망스러운 그입니다. 슬슬 그룹 내의 사람들도 후계 구도가 바뀔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죠. 도준이의 존재가 자신을 압박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도준은 여느 때처럼 진양철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도준은 해외가 아닌 서울대를 가겠다고 합니다. 이유는 진양철이 어디 가서 자랑하라는 것이네요. 사실 전경련 모임의 주제는 손자 자랑이었고 서울대 법대라면 그곳에서 큰 자랑거리였죠. 진양철은 입학만 한다면 원하는 걸 해주겠다고 하죠. 도준은 고등학교 3년간 공부에 매진했고 이제 순양일가의 모든 관심은 도준에게 쏠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도준의 성적을 보고는 흐뭇해하는 진양철. 도준의 서울대 입학에 기자들이 몰려들고 도준은 식상한 인터뷰를 시작합니다. 97년 새해 첫날 순양 호텔. 순양의 가족 모임이 호텔에서 시작되고 있었는데 영준은 도준을 자신의 편으로 만들려고 합니다. 최창기도 역시 도준에게 접근하는데 도준은 선거 자금을 자신이 대주겠다는 말도 합니다. 그 말을 듣고는 감동을 받는 최창기네요. 한편 도준은 영준과 함께 별장으로 향하고 그곳은 영준만이 사용하는 특별한 별장이었죠. 그들이 도착하자 대기하고 있던 사람이 나오고 연예인 정희선은 갑자기 촬영이 생겨 못 왔다는데 정희선은 당대 가장 잘나가던 배우였습니다. 그 말을 듣고는 실장에 뺨을 치는 영준. 심지어는 실장을 눕혀놓고 패기까지 합니다. 그 모습을 보고는 과거를 회상하는 도준이죠. 도준은 냅다 욕지거리를 박으며 화를 내고 들어가는 영준의 뒤에서 실장을 따로 부르는데 도준은 그를 자신의 사람으로 만들려고 합니다. 그렇게 파티가 끝나고 실장에게 데려다 달라고 하는데 실장은 자신에게 접근한 도준의 눈치를 보고 도준은 슬슬 실장의 속을 긁어대기 시작하는데요. 그리고는 슬슬 미래를 생각하라고 합니다. 진양철의 다음에는 순양이 어떻게 될지 생각하라면서요. 그 이야기를 듣고 놀라는 실장. 한편 집으로 돌아가려는 도준. 그런 도준에게 접근해 명함을 내미는 한 남자. 이학재 실장이 자신에게 붙인 대리였는데요. 그는 진양철의 측근으로 믿을만한 사람이었죠. 도준은 그 역시 자신의 신복으로 만들 생각일까요? 한편 오세현은 기자회견을 열었는데 한도제철 입찰에 자신도 뛰어들겠다고 선언을 합니다. 이학재는 오세현을 만나 이 건에 대해 물어보는데 순양 역시 한도제철 입찰을 원했기 때문입니다. 오세현의 기자회견을 보고 진양철이 분노했습니다. 하지만 오세현은 이 모든 것은 순양을 위해서였다는데 생각해보니 모든 것은 자신들이 원하는 방향대로 흘러가고 있었죠. 진양철 역시 그러한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배후에는 도준이 있다는 것도 알게 됩니다. 이로 인해 순양은 기회를 잡게 된 것이었죠. 한편 서울대 신입생 환영회에 가는 도준. 모두가 자기소개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도준의 차례가 다가오자 마이크를 넘겨받고 도준 역시 자기소개를 시작하는데요. 단지 돈이 많다고 해서 들어올 수 없다는 거라는 학생들. 그때 순양의 직원들이 그곳에 들어오고 학생들에게 순양의 새로운 노트북을 선물합니다. 이유는 바로 학생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였죠. 거기에 신제품에 대한 좋은 이미지까지 얻을 수 있었죠. 그 말을 듣고는 좋은 생각이라는 진양철입니다. 한편 도준은 선물을 거부한 학생들의 명단을 받고 그들을 앞으로 눈여겨보리라 생각합니다. 환영회를 마치고 강의실로 들어가는 도준. 다들 노트북을 받고는 도준에게 친밀감이 생겼죠. 도준은 자신의 선물을 받지 않은 학생에게 다가가는데 대체 어떤 마음으로 거절했는지 궁금해합니다. 말을 걸어보니 치기 어린 자존심이 이유였습니다. 현실을 일깨워주는 도준의 일침. 어린 자존심으로는 그 말이 이해할 수 없었죠. 그렇게 또 다른 학생을 만나러 가는 도준입니다. 다른 거절한 학생들을 여럿 만나보는데요. 대부분 같은 반응에 지쳐가던 그때 자신에게 말을 걸어오는 또 다른 거절한 학생. 뇌물은 선물이라면서 그건 뇌물이 맞다는데 솔직한 학생의 말에 마음에 들어하는 도준입니다. 한편 강의실에서 한 여학생을 보게 되고 그녀의 이름은 서민영이라고 하는데요. 서민영에게 다가가는 도준입니다. 서민영도 도준의 선물을 받지 않았었던 것이죠. 한편 진영기는 영준에게 선을 보라는데 영준은 자기 맘대로 고를 수 없는 상대에 불쾌해하지만 미래를 위해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한편 도준은 김대리에게 사람을 조사해달라 하고 그룹 정보팀 말고 혼자 조사해달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의 충성을 마음으로 얻고자 합니다. 한편 한도제철의 입찰 방송을 보고 있는 누군가. 한 기업의 회의실 같아 보이는데 그는 바로 대현그룹의 회장 주영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순양이 입찰했다는 것을 듣게 되고 그것은 그들이 안배했던 일이었죠. 그들의 진짜 목표는 바로 아진자동차였습니다. 한편 진양철은 홍 회장에게 전화를 받고 홍 회장은 한도제철 입찰을 축하하는데요. 그리고는 요즘 이상한 이야기가 들리고 있다고 하는데 아진자동차에 대한 이야기라고 말해줍니다. 그러자 진양철은 기사를 내는 걸 밀어달라고 하고 홍 회장에게 소스가 어디서 나왔는지도 물어보는데 홍 회장 역시 자신의 이득을 위한 행동이었던 것입니다. 충성을 다해 일하고 출세를 꿈꾼 것이 죄였을까? 13년을 개같이 일하며 충성을 다했는데 이렇게 버려지다니. 재벌집 막내 아들의 다음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네이버 웹툰 23화를 참고해주세요. 지금까지 웹툰 소환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